이제는 이제 대손금 요거 맞 이거 안 하고 여러분들. 자, 여기 대손금 세무조정 유형 좀 해볼게요. 연습. 왜냐면 자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실제로 문제에서는 우리가 분계에 익숙하죠. 분계. 맞죠? 분계에 익숙한데 우리 시험에서 요 대손금 같은 경우는 주로 말로 줘요. 말로 주는데 그 말을 여러분이 분계를 끊으시고 세무조정하면 시간 무지하게 걸립니다. 맞죠? 그래서 일단 말로 된 문제를 풀어 쓰는 우리가 좀 연습 좀 해볼게요. 규제 없어요. 알죠? 해보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100이라고 하면 100만 원 단위 생략이니까 1억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셨죠? 자, 해보면 자, 회사가 채권 1억을 대손충당금과 상계했다 이렇게 줄 거예요. 이건 보충법이죠. 보충법에서는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아까 세법은 총액법이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이든 대손금이든 그렇죠? 총액법이기 때문에 이건 보충법이니까 총액법으로 바꾸면 회사가 채권을 1억 가면서 대손금이라는 비용 처리 시스템 있듯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해 안 되시면 다시 1교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총액법은 여러분들 대손충당금, 보충법은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하지만 총액법은 여러분들 1월 1일 날 여러분들 비용 한 거 취소하니까 미리 비용 한 거 없어서 대손금 처리한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보충법에 따라서 시험을 줄 거란 말이에요. 알았죠? 요거를 꼭 총액법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 세무중이 나와요, 여러분들. 할 수가 있고. 자, 여기 보세요. 자, 빨리 할게요. 자, 부도 후 3개월 경과한 채권이 1,000만 원이 있대요. 부도 후 3개월 경과한 채권이 1,000만 원이 있대요. 그럼 요거는 우리가 부도 경과면 여러분들 이거 결산조정사항이죠. 결산인지 신고인지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결산조정사항인데 지금 결산조정사항 요건 충족해요? 만족 못해요? 못하죠. 6개월 경과한 거 아니잖아요. 맞죠? 만족 못해요? 그러면 이거 세법상 세무조정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여러분이 처음 접하시면 이게 차변대변은 우리가 분계는 익숙한데 이렇게 말로 주면 진짜 풀이하기 힘들어요. 해볼게요. 여러분 일단은 이게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장부에서 비용 처리했다라는 건 장부에서 채권을 1억 채권을 1,000만 원 깐 거죠. 이 1억을 나누는 거 지금 1번 사례, 2번 사례, 3번 사례, 4번 사례로 그럼 장부에서 채권 1,000만 원 까면서 차변에 대손금 1,000만 원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요건 장부고 근데 세법은 어떻게 돼요? 야, 채권 까지 마. 부도 6개월 안 지났잖아. 맞죠? 그 다음에 대손금 잡지 마. 대손 확정 안 됐잖아. 요거. 그거죠. 부도 6개월 안 지났으니까 요거잖아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송금? 수단이. 그죠? 세법상 비용에서 차감해야 되니까 송금 불산이. 되셨죠? 그다음에 장부는 채권 깠지만 세법은 채권 까면 안 되죠. 자산 살려 이렇게 돼요. 채권 살려. 되세요? 3층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3층이 무슨 자산 살려니까 유보죠. 자산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송금, 불산입, 유보 나오는 거예요. 송금 불산입이면 대손금의 송금 불산입이고요. 맞죠? 요게 유보면 채권의 유보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동그라미 2번 각각의 사례예요. 이어지는 사례 말고. 자, 부도 후 10개월 경과한 채권이 2천만 원이 있대요. 부도 후 10개월 경과한 채권이 2천만 원 있대요. 그러면 얘는 장부가 이렇게 한 거죠. 2번 가지고 좀 여기 나래를 하면. 그럼 장부가 2천만 원 채권 까면서 대손금 처리했다 이 뜻이잖아요. 이게 장부 이해되세요? 근데 세법은 부도 후 10개월 경과한 채권이 2천만 원 요거 세법상 인정해요? 인정 못해요?
저 인정하죠, 여러분들. 그죠? 저 여기다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세무정 있어요, 없어요? 세무정. 대화 좀 하면 안 될까? 많이 외로워요. 세무정 있어요. 여기가 중요해서 그래요. 왜 있냐면, 부도 후 6개월 경과한 놈이잖아요. 얼마 남겨야 돼? 1,000원. 1,000원 남겨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세법은 요거예요. 세법은 1999만 1999만 9천. 이거야. 1,000원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1,000원 옮겨라는 건 1,000원 뺀 나머지만 대손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맞나? 아무튼 되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실제로 요거 가지고 장난 무지하게 쳤어요. 그래서 송금, 불산이 채권 1,000원, 1,000원, 1,000원 유보. 됐죠? 장부는 2,000 까는 거지만 장부는 다 까겠죠, 2,000만 원. 근데 세법은 채권이 1,000원은 더 있잖아요. 맞죠? 자산이 1,000원 더 있으니까 유보. 되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단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3,000만 원이 있대요. 요거. 자, 그러면 우리가 소멸시효 완성은 아까 결산조정사항이에요? 신고조정사항이에요? 오늘 외워주셔야 돼. 신고조정사항이에요. 그럼 신고조정사항이면 무조건 그 년도에 송금이 돼야 돼요. 지금 대송금 쪽이니까. 되세요? 그 말은 집에서 연습하실 때는 분계 끊어서 하세요, 여러분들. 그 분계를 따지면 장부는 채권을 3,000만 원 까면서 대송금 한 거죠. 총액법이니까. 자, 근데 세법도 단기에 소멸시효 완성되면 이거 신고조정사항이니까 채권 까면서 대송금 처리해야 되잖아요. 자, 세무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1,000원 남기시면 안 돼요. 왜냐면 막 1,000원을 외우는 분들이 계시는데 진짜 정말 1,000원만 외우는 분들이 계세요. 언제 1,000원 남기는지 모르시고 부도 6개월 경과할 때만 1,000원 남기는 거예요. 나머지는 절대 1,000원 남기시면 안 돼요. 알죠? 저 세무정이 없어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전기에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이 4,000만 원 있대요. 요게 좀 어려워요. 실제 이런 것도 내긴 합니다. 실제 많이 내는 편은 아니지만. 자, 그럼 해보면 자, 그러면 이거 전기에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이 4,000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소멸시효 완성은 신고조정사항이라면서요. 그럼 어느 년도에 송금 강제예요? 전기죠, 전기. 그러니까 세법은 전년도에 채권을 까야 되는 거죠. 4,000만 원 까면서 차변에 대손금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세법은 올해 연도 까면 안 되죠. 전년도에도 까고 올해도 까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근데 장부에서 전기에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4,000만 원을 대손충당금하고 상계했다 이렇게 보충법을 줄 거예요. 그럼 장부는 올해 이렇게 한 거죠. 올해 채권 4,000 까면서 대손금 처리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되셨죠, 여러분들? 그럼 장부는 전년도에 채권 깠어요, 안 깠어요? 안 깠죠. 전년도에 깠으면 올해 또 못 가지. 그렇죠? 그래서 전년도에는 아무런 세무정 안 했다, 아무런 회계 처리 안 했다 그 뜻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지금 많이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에어컨 18도로 틀게요. 이 방법밖에 없어 저한테 이 방법 뭐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가 많이 안 나오면 저도 안 해요. 근데 좀 이따가 보시면 많이 나왔구나 이 생각 드세요. 많이 나왔구나. 한 8개 불러드리거든요. 자, 8개. 진짜 많이 네요 여기 시험에. 저 말로 던져줘요. 2개를 잘 안 줘요 여러분들. 여기는 대순금 쪽은 진짜. 자, 그러면 여기, 자, 그러면 세무조정이 전년도에는 송금산입 있죠? 맞죠? 송금산입, 그 다음에 마이너스 유보일 거예요. 맞죠? 세법은 채권 자산을 까야 되잖아요. 맞죠? 마이너스 유보. 되세요? 이 정도만 할게요. 맞죠? 자, 그럼 당년도에 어떻게 돼요? 송금. 불산입. 맞죠? 장부는 비용이지만 세법은 비용 까면 안 되니까 단기에는요. 되세요? 그 다음에 장부는 채권 4천 깠죠? 단기에. 근데 세법은 채권 까면 안 되죠? 그럼 자산을 늘려야죠? 그럼 얘는 자산을 늘려야 되니까 유보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여러분들 안 나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지금 뭐냐면 추인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 추인이죠. 반대 세무종이잖아요, 반대 세무종. 그죠? 왜 반대 세무종이냐 보세요. 말로 한번 해볼게요. 말로. 뭐냐면, 자, 말로 하면, 자, 장부는 채권을 안 깠어요. 근데 세법은 채권을 깠죠. 그죠? 그럼 당연히 요 자산의 채권의 마이너스 유보라는 건 장부가 많은 거잖아요. 세법은 전년도에 채권을 깠지만 장부는 전년도에 채권 안 까죠. 여기다 해석해 보면 전기에는 장부상 채권이 세법상 채권보다 많죠. 4천만 원만큼 많을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지만 다음 기회 어떻게 돼요? 장부에서도 채권 까죠? 맞죠? 장부에서 채권 까지만 세법은 채권 안 까죠? 그죠? 그러면 장부상 채권과 세법상 채권이 같아져요. 장부는 이제 4천 까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예요. 우리가 많았던 곳에서 없어지면 추인된다면서요. 그죠? 그럼 우리가 전년도에는 장부가 채권이 많았죠. 그죠? 그럼 장부에서 해당 채권이 없어지면 추인돼요. 그럼 장부에서 대손 처리할 때 추인되는 거죠. 되세요? 요런 논리. 자, 그래서 얘는 여기 송금산이 왜 지웠지? 송금불사 좀 이따 보세요, 여러분 혹시 나중에 실기할 때 지워가지고 송금불사님 유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장부상 기말 채권 잔액 1억 원의 내역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 생각해보세요. 장부상 기말 채권 잔액이래요. 그럼 채권이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잔액.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그럼 남아있다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장부에서 대손 처리 안 했다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손 처리하면 반드시 채권 까면서 대손금 처리하잖아요. 진짜 이렇게 준 적 있어요, 여러분들. 두 번이나. 이해되세요? 채권 잔액 있음이라는 건 장부에서 대손 처리 안 했다 그 뜻이기도 해요.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사례 볼게요, 여기. 똑같아요, 얘랑. 자, 부도 후 3개월 경과한 채권이 1,000만 원 있대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세법상 채권 까면 안 되고 대손금 처리해도 안 되죠. 세법상 요건 만족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까면 안 되고 대손금 처리하면 안 되죠. 근데 장부에서 비용 처리 안 했죠. 잘 했기 때문에 세무증이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두 번째. 자, 부도 후 10개월 경과한 채권이 2천만 원 있대요.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세법상 요건 충족, 불충족. 세법상 요건 충족했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부도예요, 부도. 그럼 우리가 부도면 여러분들 신고조정사항이에요, 결산조정사항이에요? 결산조정사항이죠, 여러분들. 그럼 결산조정사항의 뜻이 뭐예요? 결산조정사항이란 네, 일단 장부에서 적어야 인정되는 송금되는 사항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장부에서 비용 계산 안 했죠? 그럼 결산조정사항은 장부에서 처리 안 하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엄마는? 근데 지금 여기 소멸시 완성이 아니에요. 사건하고 비교하셔야 되는데 부도 10개월이 경과한 채권은 우리가 법상 요건 만족했죠. 근데 결산 조정 사항 요건을 만족한 거잖아요. 결산 조정 사항이란 뭐냐면 요건 충족만 하면 안 되고 장부에 적어야 된다니까. 결산 조정 말 그대로. 근데 장부에 비용 계산하지 않았죠. 안 왔으면 세법에서 야 장부에 적어야지 인정해 줄 거야. 안 적었어? 그럼 먹기 싫구나. 먹지 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세무조정이 없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이런 거. 되세요? 이제 3번하고 비교, 3번하고, 자, 3번. 2번하고 3번 비교 잘 해보세요. 자, 3번. 자, 단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3천만 원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소멸시효 완성은 결산조정사항이에요? 신고조정사항이에요? 그죠? 신고조정사항이에요. 신고조정사항은 무조건 그 연도에 송금 강제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장부에 적어야지만 송금 인정이 아니에요. 무조건 세법상 그 요건 만족하는 연도 송금이에요. 근데 결산조정사항은 장부에도 적고 세법상 요건도 충족해야 그 연도 송금이 되는 거예요. 차이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세법 여기. 세법은 여기 단기에 신고조정사항 충족했으면 무조건 금연도에 송금이 돼야 돼요. 세법은 채권가구 대송금 3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죠. 소멸시 완성이니까 신고조정사항이기 때문에. 근데 장부는 문제에서 보시면 채권 안 깠죠? 그렇죠? 그럼 세무조정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죠. 장부는 비용 빵, 세법은 비용 30. 세법상 비용의 가산 송금 산입 되셔요. 그 다음에 장부는 채권을 안 깠다는 얘기죠. 근데 세법은 채권을 3천만 원 까야죠. 그럼 채권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니까 세법상 자산이 감소해야 돼요. 자산의 감소 마이너스 유보.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4번하고 좀 쉴게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들어하신다. 자, 4번하고 쉴게요. 자, 전기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4천만 원이래요. 이거 잘 보셔야 이게 좀 제일 어려워요. 자, 그러면 전기의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소멸시효 완성은 결산조정사항이 아니니까 전년도에 무조건 송금이 돼야 돼요. 맞죠? 채권 까면서 대송금.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올해 연도에는 채권 까면서 대송금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전년도에 우리가 소멸시효 완성됐으니까. 이해되세요? 요거? 자, 근데 자, 장부에서는 기말 채권이 있다라는 건 채권 전년도에도 안 깠고 당년도에도 안 깠다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장부에서는 전년도에도 안 깠고 당년도에도 안 깠으니까 채권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1억 원에 대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채권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채권 깐 적 없다 그 뜻이에요. 장부는. 이해되세요? 그럼 단기에 세무조정은 없어요. 이게 중요해요. 없어요. 왠지 있을 것 같거든. 단기에는 없잖아요. XX, 둘 다 XX잖아요.
되세요? 대신에 뭐가 있냐면 전년도에 세무조는 있죠. 뭐예요? 송금산입. 맞죠? 전년도. 세법상 비용의 가산 송금산입. 그 다음에 세법은 채권을 까야 되죠. 그럼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니까 마이너스 유보. 그래서 마이너스 채권의 기초에 마이너스 유보는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전기니까 얘가 2월 되잖아요. 항상 여러분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자산 부채 차이니까. 되셔요? 실제로 이렇게 줘요. 풀이할 줄 아셔야 돼요. 여기가 아시죠? 자, 일단 10분 쉴게요, 여러분들. 자, 10분 쉬셨다가요. 2시 45분에 마지막 교시 하겠습니다. 10분 쉬시죠.